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가시마 대 삿포로 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마가 삿포로 상대로는 강하다. 물론 경기 페이스를 자신들이 크게 접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이를 역습으로 이어가는 유형. 특히 스즈키 FW, 사브리치 FW의 한방 능력이 좋은 편이라서 삿포로가 보여주는 공격력보다는 평균 점유가 48%에 불과한 가시마가 더 효율이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삿포로도 원정에서는 상당히 공격성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사이드를 통한 공격도 지난 경기 전방에 인원이 없어서 무위에 그치는 경우가 잦은 모습. 결국 공이 중앙에서 잘 돌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공격수가 답답함을 느끼고 내려가는 상황이 잦아 정작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 가시마가 승리할 것. 의로 삿포로가 주도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수 있다. 다만 삿포로의 경우 전방에 인원이 부족한 한계가 상당히 큰 편이다. 따라서 역습 상황에서의 대응이 명확하지 못해 가시마가 여기서 재미를 자주 보고 있는 것. 실점률은 최근 삿포로가 낮지만 결국 공세가 문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도쿄 베르디 대 세레소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공격에서의 효율이 좋다. 특히 야마미의 슈팅이 골문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 모습이고 기무라의 능력도 꽤 고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베르디가 장군은 상황을 자주 연출함에도 그다지 수비가 강호들에게는 잘 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나마 장극기에 열중하는 간바나 후쿠오카 상대로는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방에 힘을 주고 나아가는 팀을 상대로는 약한 편. 세레소의 플레이도 전방에 힘을 꽤 주는 편이다. 이 양상에서 세아라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물론 세아라 이외에는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편이고 상대의 대응에 따라서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키기에 돌입하는 등 세레소가 매 경기 추가 득점을 마음껏 기록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세레소가 전방에 힘을 주고 가는 것이 가능해서 베르디를 잡아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대의 효율 높은 공격이나 세레소도 압박 시퀀스의 일관성이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마치다 대 나고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고야가 수비적으로 이행하는 편이라서 상대의 압박을 끌어내고 카운터를 가는 마치다 입장에서는 상성에서 밀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압박으로 마치다가 나고야를 상대로는 되려 주도권을 잡고 가던 편. 지난 대결에서도 초반부터 프레스를 강하게 걸면서 1-0으로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다. 마치다가 일방적으로 잠그는 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할 것. 전반적으로 나고야의 득점력이 우려스럽다. 특히 주커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페이스도 5경기 이골로 좋지는 못한 상황.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의 강한 압박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추가 실점 상황에서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가 일어나면서 실점하게 된 것. 마치다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마치다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강한 압박이라는 키워드가 살아있는 것이 크다. 나고야가 수비적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마치다가 압박 강도를 높여서 승부하는 것으로 재미를 보았던 사례가 있다. 나고야도 지난 경기 추가 실점 시퀀스에서는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가 결국 이를 냈던 케이스. 금일 네 번째 경기 이와키 대 오이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키의 압박은 특히 하위권 팀에게 잘 통하던 편. 물론 이와키가 이 압박을 통해서 주도권을 잘 잡아내는 편이지만 기회를 구축하는 능력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긴 하다. 다만 중하위권 팀들이 이와키를 상대로는 전개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를 이용해서 이와키가 골을 세트피스 등으로 쥐어짜내는 것으로 이득을 잘 보고 있다. 오이타도 지난 경기 고우를 상대로 전개가 매우 힘겨웠다. 고우도 상당히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팀인데 이와키도
이에 만만치 않은 능력을 보여주는 편이다. 지난 경기와 전개나 페이스가 비슷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 일단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키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와키의 압박에 맞서서 오이타나 다른 중하위권 팀들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물론 이와키의 경우도 기회 구축을 공격 횟수에 비해서 잘 가져가는 편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금일 5번째 경기 요코하마 FC 대 아키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FC의 최근 밸런스는 최상이다. 물론 아키타가 요코하마 FC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장극기에 들어가는 편이라서 요코하마 FC도 웬만큼 골을 잘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 지난 대결 2-0 승리도 한 골은 상대의 자책골이었다. 물론 아키타가 내는 후반 승부를 역이용하는 것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요코하마 FC의 기본적인 플랜은 카운터다. 아키타가 후반에는 공격적으로 기여를 올리는 모습. 하지만 상대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도 롱볼 위주로 들어가는 공격이 많은 아키타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높은 라인으로 인한 속공이 수비적으로 난조를 불러일으키기도. 지난 야마가타전 2골 추가 실점도 아키타가 속공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한 것이었다. 요코하마 FC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요코하마 FC도 아키타의 수비벽을 전반부터 잘 공략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못할 듯. 다만 아키타가 내는 공격적인 수를 역이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키타의 공세가 요코하마 FC의 블록을 공략하기에는 정교한 지공 능력이 모자란 편이기도 하다. 금일 6번째 경기 고우 대 도쿠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우에는 좋은 소식이 있다. 다카이로와 에두아르도 두 수비수가 복귀한다는 것. 최근에는 뎁스 문제로 인해 상당히 수비가 초반부터 무너지는 경우도 잦아 이 두 선수의 복귀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특히 공격진은 아다일톤과 우타카가 꾸준하게 공격에서의 효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상황으로 볼 여지도 크다. 도쿠시마의 문제는 공격력이다. 공격 성공률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아서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골 기록을 쌓기를 어려워하는 양상. 사실 이 상태에서 고우의 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지난 대결에서도 5-1로 대패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강호들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성향의 약점을 크게 보여주는 편이다. 고우가 승리를 거둘 것. 두 명의 수비수가 복귀하면서 이제는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도쿠시마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결정하는 능력도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 상대의 강한 프레스나 공세에 무너지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던 편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